자, 오늘은 제 20강 뿔의 건널비와 부피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를 공부를 했죠. 뿔의 건널비와 부피도 그거랑 좀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념 1번을 보니까 뿔의 건널비를 구할 때는 전개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한다. 기둥도 마찬가지였죠. 건널비는 항상 전개도에서 구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각뿔의 건널비가 있어요. 뿔은 두 가지가 있죠. 각뿔과 원뿔이 있을 겁니다. 각뿔의 건널비는 밑넓이와 옆넓이 합이다. 기둥과 같네요. 자, 여기 지금 사각뿔이 있습니다. 이 사각뿔을 갖다가 펼친 그림, 그러니까 전개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되죠. 이 네 개의 마침 기둥이 올라와서 이렇게 모이면 뿔이 되는 거죠. 이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밑에 있는 거 사각형의 넓이하고 옆면을 구성하는 네 개의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바로 이 각뿔의 건널비가 되겠습니다. 사각뿔의 건널비죠. 자, 원뿔의 경우는 어떨까요? 원뿔의 전개도가 이렇게 되죠. 부채꼴 밑에 이 원이 하나 달려 있는 건데, 이 원이 요 밑면을 구성하는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 원의 둘레 길이, 원주가 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겠죠. 얘하고 딱 이렇게 이빨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거의 건널비를 구하려면 이 부채꼴 넓이, 즉 옆면을 구성하는 부분의 넓이와 밑면의 넓이를 합하면 된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각뿔과 마찬가지로 구하는 거죠. 단지 이제 앞에서 했던 기둥과 다른 점은 뭡니까? 기둥이라는 거는 밑면이 두 개가 있었는데 뿔은 하나밖에 없죠. 그것이 좀 다른 면입니다. 그리고 자, 원뿔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하고 지금 모선의 길이가 나와 있어야 돼요. 반지름을 알면은 그걸로 밑넓이를 구하고, 모선의 길이를 알면 사실은 이 전체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원으로 구한 다음에 그게 이제 360도 분의 요 그 부채꼴의 중심각이 몇 도인가를 알아야 되죠. 하지만 그게 각이 안 나와 있어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L 곱하기 요거 호의 길이와 요 반지름 해가지고 2분의 1 하면 넓이가 나오죠.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밑넓이와 옆넓이 하는데 요것이 밑넓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옆넓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파이 r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 호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얘가 하나 나와 있는데 뭐 간단한 예니까 여러분이 옆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비교해 보시고, 자, 우리 확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1번이요. 아래 그림과 같은 원뿔의 전개도에서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답을 구해라. 여기 좀 뭘 써놓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밑면의 반지름이 5cm다. 여기 쓰면 되겠고요. 모선의 길이가 바로 전개도에서 이 부채꼴 반지름이 되죠. 이거 11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은 바로 이 밑면의 둘레 길이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얼마야? 10파이cm가 되겠죠. 지름에다가 파이를 곱해서. 자, 그렇다면 밑넓이는 얼마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원의 넓이니까 25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된다. 옆넓이는 얼마가 되겠느냐? 옆넓이는 중심각이 안 나와 있으니까 요거 부채꼴에 2분의 1 곱하기 호의 길이 곱하기 10파이, 그 다음에 반지름,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5가 되니까 답은 55파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넓이는 얼마일까요? 밑넓이와 옆넓이 합이니까 얘네 둘을 합치면 되죠. 합치면 얼마입니까? 80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것들은 다 단위가 얼마입니까? 단위는 제곱센티미터를 적어야 됩니다. 뭐 지금 내가 숫자만 적었는데 답을 적을 때는 이걸 다 잊지 말고 적어줘야 되죠. 자, 2번으로 가봅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뿔의 건널비를 구하라 그랬죠. 요거 사각뿔이죠. 밑넓이는 얼마입니까? 4, 4, 16이고요. 옆넓이는 4, 6, 24니까 12가 옆넓이죠. 요 하나의 넓이죠. 그게 4개가 있으니까 12 곱하기 4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이거는? 16 플러스 48이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64가 되겠네요. 되시죠? 물론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요것도 똑같은 사각뿔인데 이 경우에는 뭐야? 8, 8, 12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뭐야? 사실은 이거보다 이제 길이가 다 2배씩 늘어난 거죠. 길이가 2배가 늘어나면 넓이는
4배가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죠. 88에 64 이게 밑넓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요 이등변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8 곱하기 12 해가지고 2로 나뉘니까 86에 48. 근데 그게 4개가 있죠. 얼마입니까? 이것은 48 곱하기 4는 84 32 44 16에서 192니까 여기다가 64 더해가지고 256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는 원뿔인데 밑넓이가 얼마입니까? 밑넓이는 일단 36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됐고요. 옆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옆넓이를 구하려면 전개도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전개도를 이렇게 쭉 한번 그려봅시다. 대충이라도. 그러면 지금 이게 12파이죠. 뭐가? 요 호의 길이가 12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심각을 구할 필요 없이 15, 12파이 두 개 다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2파이 곱하기 15 해서 옆넓이 구하고 거기다 36파이 밑넓이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고 15 곱하기 6은 얼마예요? 90이죠? 90. 그래서 90파이 플러스 36파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파이로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얼마입니까? 126파이다. 물론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별거 아니죠? 자, 개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뿔의 부피입니다. 각 뿔의 부피는 밑넓이가 S, 높이가 H인 각 뿔의 부피를 구할 때 우리가 각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 그래서 각 뿔이든 원뿔이든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됩니다. 높이가 똑같고 밑면이 같을 때 우리가 뿔은 그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요 S라고 하는 건 요 이제 밑넓이고 H가 높이고 그래서 이 뿔과 기둥이 지금 S와 H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각뿔에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위에가 뚫려 있다고 가정하고 그걸 갖다 이제 여기다 부으면 딱 3분의 1만큼 차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왜 하필 3분의 1인가 하는 것은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 공부하게 돼요. 일단 지금은 그렇다고 일단 치고 외우십시오. 그래서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 원뿔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뿔도 그렇고 원뿔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뿔의 부피를 구할 때는 일단 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해요. 밑면이 합동, 둘이 똑같고 그 뿔하고 기둥하고 그다음에 높이가 같은 그런 기둥의 부피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다 3분의 1을 곱해서 뿔의 부피를 구하면 됩니다. 되시죠? 자, 왜 3분의 1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뭐 그렇더라 라고 해서 이제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자세한 이유는 고등학교 와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보죠. 자,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같은 원기둥과 원뿔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단 부피의 비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낸다. 뭡니까? 지금 원기둥의 부피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죠. 얼마입니까? 44, 16 파이. 자, 밑넓이를 먼저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피니까 높이를 그냥 곱하면 되죠. 겉넓이 구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부피는. 그래서 이거 얼마입니까? 96파이가 되겠네요. 그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원뿔의 부피는 얼마냐면 지금 똑같죠? 밑면이 지금 원인데 반지름이 4고 높이가 6이니까 96 곱하기 3분의 1 파이가 빠졌네요. 뭐 파이는 뭐 여기다 곱하나 뭐 뒤에다 곱하나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어지니까 얼마가 됩니까? 32파이가 되겠네. 됐죠? 역시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원기둥과 원뿔의 부피비는 얼마냐? 이거와 이거의 부피비는 당연히 3대 1이 되겠죠. 그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은요. 다음 그림과 같은 뿔의 부피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삼각뿔, 요건 사각뿔, 요건 원뿔입니다. 자,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 그래서 일단 6, 5, 30 해가지고 밑넓이가 15입니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서 기둥 부피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 3분의 1을 해줘야 되죠. 이런 경우는 얘하고 약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5, 8, 40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겠죠. 얘 같은 경우 어떻겠습니까? 9 곱하기 6 해가지고 밑넓이 구한 다음에 높이 곱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3분의 1 곱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역시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되죠. 뭐 얘랑 해도 되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180인가요? 180 역시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원뿔이죠. 원뿔이니까 일단 밑넓이 25파이 그죠? 25파이로 하고 곱하기 높이 12죠. 그 다음에 다시 3분의 1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번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100파이다. 역시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 유형 익히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1번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합동인 정사각뿔의 건널비는 얼마냐. 자, 일단 밑넓이가 9981.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요 하나의 넓이, 지금 건널비 구하는 겁니다. 부피 아니에요. 요거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말이죠. 이거 곱하기가 아니고 참 쏘리 왜 이래, 더하기지. 더하기. 큰일 날 뻔했네. 밑넓이에다가 더하기를 옆넓이를 더합니다. 옆넓이는 하나가 9 곱하기 14 곱하기 2분의 1. 요게 이제 삼각형 하나의 넓이죠. 그거에다가 4배를 하면 됩니다. 4배. 4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정사각뿔의 건널비가 나오죠. 물론 이걸 이제 전개도를 그려놓고 하는 게 더 좋겠지만 이 정도는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 구할 때 81 플러스 요거 다 곱하고 또 요거 곱하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다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 괄호가 별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편한 것부터 곱하세요. 그래서 97, 63 큰 거 한 다음에 거기다 4만 딱 곱해가지고 3, 4, 12, 6, 4, 24, 25 그래서 252. 자, 81 여기다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33이 되겠네요. 넓이니까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되시죠? 자, 유지해 보시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원뿔의 건널비입니다.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해라 그랬는데 이건 전개도에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각뿔보다 조금 까다롭죠? 이렇게 해놓고 지금 지름이 8입니다. 그럼 반지름은 4란 얘기고 밑에 밑면의 원의 넓이는 4, 4, 16, 16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옆면을 구성하는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될 텐데 모선이 10이라고 알려졌으니까 이 반지름이 10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뭡니까? 요 길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이거는 얼마야? 이게 8이니까 8파이죠, 8파이. 그래서 그걸 좀 써놨습니다. 8파이. 요 길이가 8파이다. 그러면 중심각을 알 필요 없이 그냥 요 두 개만 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다. 그래서 8파이.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 둘은 어떻게 더해줘야죠. 얘 더하기 얘 해서 건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이렇게 해서 얘보다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약분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0파이니까 40 여기다 하니까 56파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원뿔의 건널비고, 자, 원뿔의 전개도에서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요 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거꾸로 역산을 하면 되는데 넓이를 가지고 해도 되지만 우리가 뭐 이 둘레 길이 가지고 해도 됩니다. 원래 이 전체 둘레 길이가 원래 얼마예요? 20파이죠. 이 전체 둘레 길이 그 중에서 지금 8파이니까 둘레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4로 나누면 5분의 2에 해당하죠. 그죠? 그럼 이 중심각은 360도에 5분의 2에 해당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5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나눠서 5, 7, 35, 5, 20, 72 곱하기니까 답은 144도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유지해보시고 유형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부피인지 건널비인지 잘 구분하라 그랬어요. 부피입니다. 밑넓이에다 높이 곱해야 되죠. 자, 높이 14cm로 나와있죠. 이거 높이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앞에 그 건널비 구하는 문제에서는 이 높이가 별 의미가 없죠. 그때는 이 옆에 삼각형의 높이가 나와야 됩니다. 이 사각뿔의 높이가 아니라 삼각형의 높이, 옆면에. 그거 보고도 이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이건 뭘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럼 이거 일단 뭐야? 밑넓이 11 곱하기 9 해가지고
높이 14 곱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면 된다. 요거 하나로 간단히 끝납니다. 중간에 먼저 계산하지 마시고 다씩 써놓은 다음에 계산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이 9 같은 거는 이렇게 약분해서 3으로 간단히 줄어들거든. 이 다음에 계산하는 게 훨씬 쉽다 이거죠. 자, 3 곱하기 14 먼저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42가 되죠. 거기다 11을 곱하니까 요거는 42, 42 해가지고 462다. 이렇게 금방 나오죠. 그래서 462. 단위는 뭡니까? 세제곱 센티미터죠. 길이 3개가 곱해졌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유제해보시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의 부피는 얼마냐? 자, 원뿔의 부피 뭐 각뿔의 부피랑 마찬가지라 그랬죠. 자, 밑넓이 일단 얼마입니까? 88에 64 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3분의 1 꼭 곱해야 됩니다. 이거 먼저 계산할 게 아니라 얘하고 얘 먼저 계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64 곱하기 5가 되니까 4, 5, 20 되고 6, 5, 30, 32 320 파이. 이 파이 빼먹지 마세요.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참 쉽죠? 네, 별로 부담이 없어요. 자, 유지해보시고 5번으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이 원뿔이 아니고 원뿔대가 나와 있죠. 자, 지금 네 가지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작은 밑면의 넓이, 이걸 얘기하죠. 이건 지금 뭡니까?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9파이가 되겠죠.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큰 밑면의 넓이는 이게 지금 반지름 6이니까 66에 36, 36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될 겁니다. 원뿔대 옆넓이는 얼마냐 하는 건데, 자, 요 원뿔대에 우리가 그 전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겉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위에 요거 조그만 거 하나 달려 있고 밑에 좀 큰 게 달려 있죠. 그림을 좀 잘 못 그렸네. 요게 지금 반지름이 3짜리고 요게 반지름이 6짜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금 잘려 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그린다 생각하면 요런 부채꼴이 될 겁니다. 이 부채꼴에서 말하자면 큰 부채꼴에 작은 부채꼴 빼면 되는 거죠. 근데 왜 큰 부채꼴은 이게 10이고 작은 부채꼴은 5입니다. 그럼 얘랑 똑같은데 그림 좀 잘못 그렸네, 그죠? 대충 넘어갑시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거 전체의 넓이는, 요거 큰 거의 넓이는 우리가 이 중심각을 알면은 더 좋겠지만 굳이 뭐 그지 않아도 이 호의 길이 알면 되죠. 여기 6이니까 얘는 12파이네요. 그지? 얘가 3이니까 얘는 6파이네요. 그럼 이 큰 거의 넓이는 어떻게 돼? 2분의 1 곱하기 12파이 곱하기 10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것이 바로 이 말하자면 요 큰 부채꼴의 넓이가 됩니다. 거기서 뭘 뺍니까?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야 돼요. 2분의 1 곱하기 6파이 곱하기 5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60파이에서 3이니까 15파이를 뺀 거네요. 그래서 얼마야? 45파이가 되겠지. 이게 뭡니까? 지금 옆넓이 구한 겁니다. 요 옆부분, 그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가지고 옆넓이 구한 거죠. 요게 3번에서 요구하는 원뿔대의 옆넓이가 되죠. 45파이 제곱센티미터. 자, 그러면 원뿔대 겉넓이는 뭐냐?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하니까 1, 2, 3번 3개를 다 더한 것. 9 플러스 36 플러스 45. 물론 파이가 다 붙어있지만 그거는 밖으로 빼서 한 번에 이렇게 씁시다. 되죠? 45, 45니까 얼마예요? 이거는 90파이가 되겠네.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유제해보시고 유형 6번으로 갑시다. 자, 6번은 직육면체에서 잘라낸 각뿔의 부피라는 건데 뭡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 이거 정육면체입니다. 한 모서리 길이가 6이군요. 세 꼭지점 ACF를 지나는 평면으로 잘랐다. 그럼 생기는 삼각뿔 BAFC, BAFC의 부피는 얼마냐? 자, 요거를 얘를 밑면으로 보고 얘를 위에 있는 걸로 본다 그러면 여기서 수선을 내려가지고 높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밑면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보면 돼요. 이게 지금 직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이게 직각이라는 거는 요 모서리 두 개도 직각이지만 이 면과 얘가 서로 지금 수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통 이제 봤던 게 어떻게 됩니까? 밑면이 이제 이게 있으면은 가운데로 이렇게 말하자면 몰리잖아요. 그죠? 모서리가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 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꼭 그렇지 않고 이게 옆으로 이렇게 몰려 있어도 그래도 이게 이제 삼각뿔이거든요. 그지? 그래서 얘가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밑넓이는 얘가 이제 그 밑면이 되는 거죠. 그 밑면의 넓이가 얼마냐? 66에 36 나누기 2니까 얘는 18 제곱센티미터가 되고, 높이는 얼마야? 높이는 그대로 또 6이죠. 그 다음에 이건 일종의 뿌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3분의 1을 곱해야 됩니다. 18 곱하기 6 곱하기 다시 3분의 1. 옆으로 쓰는 게 낫겠다, 그죠? 6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야? 36이 됩니다. 36 세제곱센티미터죠. 답은 2번이 되겠네. 어렵지 않죠? 옆에 유지해보시고 뒤에 연습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